이 묘하게 생긴 남자는 가와사키 타츠야라고 32살의 택지 건물 거래사입니다. 택지 건물 거래는 우리나라에 없는 직업인데 비슷한 게 있어요. 공인중개사. 땅, 건물 거래를 중개하는데 우리나라랑 다르게 일본은 건물 관리까지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가 좀 있죠. 2009년부터는 트럭 운전사로 투잡 뛰다가 사고 쳐서 그만뒀대요. 그만두긴 했는데 여기서 친하게 지내던 아저씨가 하나 있어. 62살의 스도 아츠씨라고, 이상한 관계는 아닙니다. 둘 다 취미가 오토바이 타는 거래요. 그래서 같이 라이딩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된 사이지. 이 사람이 그 스도 아츠씨. 회사 같이 다녔고 취미도 같잖아. 근데도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닙니다, 사실은. 서로 모르는 사이는 아니고 혼자 놀긴 심심하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지 같은 느낌이었대요. 스도는 타츠야가 회사 그만두고 얼마 있다가 정년퇴직합니다. 혼자 사는 독거 할제였는데요. 모은 재산이 꽤 있습니다. 연금도 나오고 그래서 노후 준비 다 돼 있잖아. 돈을 더 벌 생각은 딱히 없었단 말이야. 근데 타츠야가 이 재산을 노리는 것 같아. 겨우 오토바이 몇 번 탄 게 전부인데 어떻게 스도의 재산 정보를 알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스도의 집 열쇠가 우체통에 있다는 걸 알아냅니다. 옛날에는 열쇠를 괜히 집 앞에 화분 및 신발장 같은 데 숨겨두고 다닌단 말이야. 스도는 그게 우체통이었던 거지. 2016년 1월 25일 오후 6시 타츠야가 이 열쇠를 훔쳐서 복사했어. 그리고 4일 뒤 이걸로 스도네 현관문 열고 들어가 스도 살해하고 인감도장과 현금 카드를 훔치거든요. 이제 날짜가 바뀌어요. 1월 30일 오전 3시 30분 스도 집에서 흰 천에 덮인 골판지 모양의 박스를 하나 들고 나오는데 이게 CCTV에 찍혀 있어요. 아마 스도의 시신을 담아서 나오는 장면인 것 같아. 이날 오전 10시에 스도의 집으로 다다미를 주문해서 바닥 공사도 하거든. 살인하면서 집안에 피가 튀니까 바닥을 공사하려는 거야. 문제는 공사하면서 이 뜯은 다다미를 버려야 되잖아요. 원래 이런 거 공사해주는 데서 다 회수해 갑니다. 근데 혈흔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지가 공사를 해야 된다고? 그럼 뜯어낸 다다미도 결국 자기가 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대형 폐기물이니까 딱지를 붙여서 내놔야 하는데 그러면은 사건 당일에는 이거를 버릴 수 없다는 뜻이야. 바로 회수해 가지 않으니까. 다음 날이라도 가져가긴 하겠지만 타츠야 입장에서는 사람 죽였으니까 괜히 불안한 거죠. 오랫동안 사람들 눈길을 끄는 것 같으니까 밤에 불법 투기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모든 건 집 앞 CCTV에 다 찍히고 있었다는 거지. 피 묻은 다다미를 이 새끼가 들고 나오는 장면이 있어. 타츠야가 이런 거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다음 날에는 스도의 자동차와 집, 오토바이 명의를 지 앞으로 돌립니다. 중요한 건 은행 계좌인데요. 자기가 쓰는 은행과 같은 곳에다가 스도의 이름으로 계좌를 하나 더 텄어. 그리고 스도 통장에서 새 계좌에 돈을 옮긴 뒤에 지가 뽑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은데 아마 은행 직원이랑 아는 사이가 아닌가 싶어. 공범까지는 아니고 타츠야가 아는 고객이니까 친분으로 좀 한 번만 해주세요. 아는 형님인데 부탁받아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좌 개설이랑 현금 인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죽은 건 모르니까 스도 이름으로 연금도 계속 나올 거잖아. 이것도 계좌 돌려서 다 가로챕니다. 그러면 시신은 어떻게 한 거냐? 아까 상자 들고 나왔잖아요. 하마나 호수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긴데 이 주변에서 상자 불태우고 유기했어요. 타츠야 사는 지역이 시즈오카현이거든요. 여기에 하마나 호수라고 일본에서 10번째로 크고요. 남쪽은 바닷가가 있어요. 유명 관광지가 되지. 아래 지형 보면은 호수 주변으로 산이나 풀 지형이 많잖아. 시신 유기하기 너무 좋아요. 호수나 바닷가를 찾아올 텐데 이 지역 오는 사람들은 굳이 이런 풀숲, 산을 타겠어? 범인에게 유리한 장소인 겁니다. 스도의 살인은 완전 범죄로 끝나죠. 경찰이 자기를 6개월간 찾아오지 않았거든. 그러면 이 새끼가 돈도 꽤 가로챘겠다. 조용히 살면 되는데 갑자기 지 집에서 친구를 또 죽입니다. 이 시신도 하마나호에다 유기했는데 왜 그런 거냐? 이 사건을 말하자면은 친구 이름이 데마츠라고 교토 살면서 공장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타츠야 집에 와서 죽은 건데 이 새끼가 각성제 소지 혐의로 교도소를 가게 돼요. 그때 타츠야에게 자기 짐들을 맡긴 거야.
경찰이 뒤늦게 자기 집 수색하다가 남은 약들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짐을 맡겼다가 출소하고 돌려받으러 온 거죠. 타츠야가 전철역까지 마중 나온 거 봐서는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온 김에 또 며칠 있다 가기로 했어. 근데 이틀째 7월 5일 새벽 12시 8분 이때까지도 살아 있었습니다. 게임에 접속했고요. 트위터에 글 쓴 기록들이 있더라고. 대마치는 오사카에 사는 사람에게 자기 행적을 밝힌 적도 있습니다. 전화로 타츠야에게 빌려준 돈 받으러 갔다 온다. 뭐 이런 말 했거든요. 대마치가 타츠야 집에 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타츠야가 대마치를 죽이고 유기했다는 거야.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뭐 사건을 숨겨야 하니까 당장은 대마치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대마치 계정으로 게임을 해 일부러. 대마치는 각성제 소지 전과가 생겼으니까 이게 또 약물이 재범률 높잖아. 그래서 출소 이후에도 경찰의 관리를 받습니다. 주기적으로 경찰이 집에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도 걸어요. 뭐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 날짜가 마침 사건 다음 날 7월 6일이었던 거죠. 경찰이 대마치 핸드폰에 전화 걸었어. 타츠야가 받았네. 어떻게 설명할 거야? 대마치가 지금 귤 농장에 작업하러 갔대. 이따가 저녁에 오니까 다시 전화 달래. 그때. 경찰이 이걸 믿어. 왜냐면 귤 농장이 타츠야 집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장 아들일 테니까 신원보장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경찰이. 사건 3일째인데 대마치 휴대폰을 지가 가지고 있잖아 지금. 이걸로 자기 핸드폰에 문자를 보냅니다. 계속 생활 반응 만드는 거죠. 이 새끼가 나름 사건을 숨기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차피 경찰의 보호 관찰이 있는 이상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까지 숨길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마나호에서 시신이 결국 발견돼 버린 거야. 마지막에 만난 사람인 걸 경찰이 알고 있으니까 바로 타츠야부터 체포하죠. 체포의 근거는 스도 카드로 현금 인출을 시도했고요. 계좌를 이체한 내역 때문이에요. 이걸로 압박해 들어가면서 결국 살인의 책임까지 묻는 쪽으로 진술을 유도해야겠죠. 근데 를 본격적인 취조는 하지도 못했는데 이 새끼가 타츠야가 첫날 유치장 들어가서 같은 방 사람에게 자기가 사람 둘 죽였다고 말해버린 거야. 아저씨를 죽인 뒤 젊은 남자도 죽였는데 아저씨는 집을 뺏기 위해서였고 아저씨와 젊은 남자는 하마나호 주변에 버렸다고 말을 했어요. 수다 떨다가. 그러면서 경찰은 후각이 예민하니 시신이 드러날까봐 곤란하다는 말도 합니다. 타츠야가 이게 말이 많은 새끼인가봐. 일단 지 입에서 불리한 소리가 다 나왔고 하마나호에서도 스도의 뼈가 나왔죠. 사건이 인지되자 경찰은 타츠야의 범행인지를 입증해야 돼요. 수사본부를 설치하죠. 직접 죽였다는 증거는 없는데 정황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살인 혐의로 체포했어. 이미 살인 혐의로 재판 받는 것도 있으니까 엮을 수 있겠다 싶은가 봐. 이미 한 명을 죽인 게 확인됐고 주변에 또 죽은 사람이 있는데 살해 방식과 유기 장소가 일치하면 누구나 이 새끼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갑자기 사람 둘을 죽인 타츠야. 이거 뭐 하는 새끼냐는 거지. 이 지역에 귤 농장하는 사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이 시대의 시골에서 장남이면요. 동네 인기 스타야. 할머니들이 얼마나 물고 빠는지 애가 좀 유아틱하게 컸대요. 학교 다닐 때도 장래의 희망이 가면 라이더였어. 해맑은 거죠. 아무 걱정 없이 크는 거지.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하더니 점점 동네 어른들이랑 거리를 둬요. 왜? 장남이라는 그 집안의 책임자, 이 압박이 오는 거야. 중학생인데 벌써. 우리나라랑 비슷한 건데 시골에 은근히 무슨 행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좁은 지역 사회다 보니까 이걸 뺄 수가 없어요. 바로 그냥 어른들 모이면 그 집에 타츠야는 어디 갔냐? 괜히 자기 집안도 아닌데 장남이 돼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 일을 해야 될 애가 막 이런 얘기가 나와. 무조건 행사 다 참여해야 되고 마주칠 때마다 마을 청년회 이런 거 시키려고 막 눈치 주고 마을을 위해 네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압박이 있어요. 이 동네에서 살면은 그래야 돼. 타츠야가 어릴 때부터 환경이 좋았지만 이런 눈치들을 좀 받고 살다 보니까 오히려 반발심에 개인적인 성향이 두드러지나 봐. 초등학교 지나면서부터 그 나이에 벌써 이런 게 이해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일부러 학교에서 늦게 끝나려고 취미 활동을 많이 합니다. 검도부 했고 뭐 컴퓨터, 기계 뭐 이런 데도 관심이 많고. 그러면 애가
기본적으로 뭐 활동성도 있고 머리 쓰는 것도 좀 좋아하는 애 같아. 하이브리드 캐릭인데 고등학교 때는 또 정작 공고를 가버렸어요. 성적이 좋진 않았나 봐. 이것도 적응 못해가지고 3학년 때 중퇴합니다. 중퇴를 고3에 하는 게 어딨어. 1학년이면 모르겠는데 지도 알 거 아니야. 조금만 참으면 졸업장 나오잖아. 주변에서도 다 말렸겠죠. 부모들이 가만히 있었겠냐? 근데 결국 자퇴한다는 건 이 새끼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꽤 컸을 겁니다. 아무도 못 말리는 상황이었을 거야. 그리고 취업해야 되는데 얘가 취직을 잘해요. 비료회사, 토건회사, 운송회사 막 옮겨다니면서 마지막에 택지 건물 중개업 하다가 알게 된 사람이 바로 스도 아츠 씨였던 거고, 사는 게 변변치 않으니까 자꾸 범죄 욕구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돈 좀 있어 보이는 노인을 노린 거야. 택지 건물 중개업 한다는데 그 사람의 집 얼만지 뭐 이런 거 다 알 수 있겠죠. 스도를 노리는 과정은 여기까지 보면 정황상이지만 증거가 확실해 보여요. 그리고 타츠키가 친구 죽인 거는 자백했단 말이야. 그래놓고 이 스도 사건은 경찰이 증거를 못 찾았다고 보는 건지 묵비권으로 말을 안 해요. 뭐 조사만 하려고 그러면 묵비권입니다. 야, 너 말이야 묵비권입니다. 아니 그 타치 묵비권입니다. 이지랄만 해. 묵비권 소리가 조사 과정에서 한 100번 나왔대. 왜 이렇게 씨발 죽어라 우기는지 모르겠어. 검찰은 CCTV 카메라를 증거로 주장합니다. 타치야가 대마치 사망일로 추정되는 날 아침에 종이박스를 3개 샀는데 수법이 스도의 집 앞 CCTV에 찍힌 장면과 일치하는 것으로 봐서는 살인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다시 박스를 들고 나가는 시점을 볼 때 같은 날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 새끼 집이 범행 현장이잖아 지금. 여기서 대마치 혈흔 뼈 조각 나옵니다. 피고의 대마치의 친가 트럭 짐칸에서도 혈흔이 나왔어요. 여기에 이 새끼가 구치소에서 다른 걸로 잡혀온 아저씨랑 수다 떨다가 사람 죽였다는 말을 직접 했잖아. 이 사람을 증인으로 앉힙니다. 카와사키 타치야는 스도를 죽였지만 두 번째 대마치는 급하게 벌어진 일이라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시신이 발견된 거다. 그래서 중성세제를 쓰면 DNA도 닦아낼 수 있다. 이런 말을 자기한테 했다는 거예요. 판사는 대마치 사건도 검찰이 보여준 간접적인 증거를 다 인정했습니다. 제3자에 의한 범행은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면서 들고 나간 종이박스엔 스도의 토막난 시신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고, 차에 있던 혈흔이 살해 순간을 증명하지는 않더라도 살인했다는 증명은 된다. 스도가 죽는다고 해서 카와사키 타츠야에게 재산 대부분을 양도할 이유가 없으니 스도의 귀중품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점도 강제적인 재산 획득이라고 봐야 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고백받았다는 사람의 증언도 객관적인 증거와 맞아떨어져서 믿을만하다. 살해 방법은 불분명하지만 범행 동기는 명확하게 보이니까 이거는 주도 면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인 범행이고 존나 교활한 데다가 물욕이 도드라진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이라는 거죠. 타츠야가 항소 없이 판결 인정했고요. 지금 도쿄 구치소에 있대요. 사형 대기자로 있다는 건데 일본이 사형을 가끔씩 하는 나라잖아. 몇 년에 한 번씩 죽어나가기 때문에 하지만 당장은 없을 것 같고요. 먼저 들어온 새끼들 순서 기다리다 보면은 거의 종신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사건이 여기까지인데 이 새끼가 범행 동기가 좀 약해 보이거든요. 애가 어릴 때 막 없이 산 것도 아니고 돈 싫어하는 사람 없겠지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해가면서 돈을 뺏을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 그런데다가 두 번째 대마치 사건은 왜 죽였는지도 모르겠어. 대마치를 죽여서 얻은 이득이 없거든. 사건이 성립할 만큼의 정황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가 너무 없으니까, 동기가 없어도 사실 증거가 명확하면은 처벌에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궁금하잖아. 이 새끼가 말을 안 하니 뭐 알 수가 있나. 근데 또 몰라요. 이렇게 입 다물고 살다가 막상 죽을 때 사형 직전에 또 밝히는 새끼들이 있거든. 후회된다 이러면서. 그런 거라도 수십 년 뒤에 한번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새로운 사건 준비해 올게요.